안녕하세요. 뻘마시안 기자들입니다. 광주FC가 강등이 됐습니다. 광주 축구인들 얘기하면 그래요. 경기력 참 좋은데 잘했는데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강등이 됐어요. 불운한 건지 아니면 뭐가 부족했던 건지 또 다른 원인은 없었던 건지 광주 담당 기자인 만 기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왜 강등됐을까? 일단 순위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평균 득점도 1점대고 승리는 오히려 강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진 걸까요? 일단 돌아보면요.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36점에서 39점 정도 따면 보통 잔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뚜렷하게 무너지는 팀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룹 B의 평균 승점도 높게 잡혔어요. 대부분 다 40점 넘어서 잔류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광주가 떨어진 게 불운하다는 반응도 좀 이해되지만 냉정하게는 불운보다는 실력 부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진석 감독이 지난 시즌에 구단 최고 성적인 6위를 달성했잖아요. 네. 뭐 평균 득점은 작년에 1.19골, 올해 1.11골, 뭐 비슷하고 실점은 작년 1.70골 그리고 올해 1.43골. 오히려 수비는 더 나았어요. 그런데 시즌 중 너무 자주 무너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패만 7번 했습니다. 특히 후반에 습관적으로 흔들렸는데 전체 실점 중 후반 실점이 36골, 70.6%에 달합니다. 와. 특히 후반 31분 이후에 17골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3골 중 1골은 후반 31분 이후에 내줬다는 거예요. 와, 결정적 순간에 내줬군요. 무조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수원 삼성 다음으로 그런 많은 숫자고요. 수삼 이렇게 많이 내줬어요? 네. 올해 13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무승부 없이 7승 6패입니다. 너무 쉽게 뒤집혔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표적인 경기가 이호재가 활약한 포항전이 있겠고 3대0으로 앞서다가 3대4로 패한 서울전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광주가 살아남으려면 단순하게 지금 21패를 했거든요. 적어도 그 21패 중에 5개에서 6개 정도는 비겼으면은 이 승점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었다. 네, 그런데 무승부가 6번밖에 없습니다. 강원이 13무예요. 결국은 이 차이가 자동 강등의 운명을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모든 팀들을 상대로 뭐 골고루 승점 따면 당연히 잔류에 가까워지겠지만 특히 그룹 B 팀과의 맞전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승점 6점짜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5팀과의 전적이 6승 4무 10패로 좋지 않았고 서울 상대로 1무 3패 12점이 걸려있는데 1점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성남 상대로 1승 1무 2패, 포항 상대로 1승 3패. 뭐 강원과 인천 상대로는 조금 앞섰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시끌시끌 박진석 감독이 나가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끄러운 가운데 운영됐던 광주였습니다. 네, 작년에 최고 성적 거둬서 분위기는 좋았지만 이제 하나둘씩 떠납니다. 박진석 감독이 서울 떠난다고 할 때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는 그 박 감독뿐만 아니고 감독 단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이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력 강화를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좋은 선수가 있어도 사인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감독도 없어, 단장도 없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팀장이랑 얘기를 했지만 사인을 해주지 못하니까 계속 얘기하다가 다른 팀으로 가는 케이스도 제가 봤는데 특히나 당시에는 사무국장과 뭐 직원의 갈등에서 비롯된 내부 싸움이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시끌시끌했죠. 네,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오면서 여러모로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이럴 때 분위기를 잡아야 줄 리더가 없었고요. 이때 광주시가 나섰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이 직접 재창단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혁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시가 나섰습니다. 구단 관계자들도 감독 누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결국은 광주 구단 혹은 광주시와 인연이 깊은 3명의 감독을 추렸고 그때 그 3명이 김호영 현 광주 감독과 이정효 제주 소코치 그리고 신현호 당구대 감독이었습니다. 뭐 후보군이야 어떻게 정하든지 그거는 뭐 광주시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선수들에게 용지를 주고 투표를 시켰습니다. 3명 중 1명의 이름을 적어내라. 뭐 일종의 반장 투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축구계와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좀 지적이 있었고요. 많은 조롱을 받았죠. 네, 처음에는 이정효 코치, 신현호 감독 이런 순으로 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나왔는데 김호영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또 다른 문제는 대표이사 겸 단장 최만희 대표인데 12월 22일로 기억하는데 같은 날 정해졌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런 흐름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표이사가 먼저 정해지고 그 대표이사가
감독을 뭐 자기 방으로 부르든 그렇죠. 아니면 미팅을 가져서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뭐 예를 김 감독 이렇게 하면은 좀 조직이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시장이 당신 똑같이 안 친 거예요. 그럼 이제 권력이 양분된다. 예,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누구보다 최만희 대표가 이걸 잘 알 거예요. 광주 감독 시절에 그 대표랑 그런 케이스 때문에 충돌이 엄청나게 일었고 많았죠. 예, 마지막에 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네. 틀어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두 대표와 감독은 전북에서 이제 감독과 코치로도 같이 활동을 했고 뭐 사제지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시즌 중에도 뚜렷하게 드러난 마찰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긴장 관계가 유지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선수들 입장에서도 보면 투표를 통해서 누구는 정확했지만 다른 선수는 또 자기랑 뭐 금호고 뭐 감독이었던 뭐 누구를 뽑는다거나 이런 선택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과연 전폭적으로 신뢰를 받는 분위기가 형성됐는가 여기에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사실 김호영 감독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사실 안익수 감독 오기 전까지는 홍명보 감독과 함께 최고령 감독이었는데 K리그에서 정식 감독을 풀로 맡은 적이 없었고 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역전패하는 과정에서 이게 틀어 잠궈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내지는 뭐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까지는 이 풀로 보내기에는 운영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이랑 서울에서 감독 대행식으로 좀 팀을 잠깐 맡은 적은 있지만 초반부터 준비를 해서 풀 감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경험 부족을 좀 드러낸 것 같은데 일단 용병술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광주가 선제골 넣고 후반에 무너지는 패턴 말씀하신 대로 많았습니다. 여긴 여러 요소가 있을 거예요.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 뭐 체력 부족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김호영 감독이 좀 강박적으로 자기 축구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는 건 너무나 흔한 선택이에요. 이건 유럽 빅클럽도 하는 그런 교체술인데 근데 이기고 있을 때도 그 공격수를 간의 투입을 뭐 바꿔서 공격을 또 한다거나 추가골을 노린다거나 예, 그래서 수비수를 더 많이 투입하지 않고 일명 잠그는 그런 전술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포백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포백이 무조건 수비적이다 공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진짜 잠가야 되는 경기도 있고 승점 1점짜리 경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우리는 우리만의 축구를 할 것이다. 그러다가 3골씩 4골씩 먹고 패한 경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지가 강등권 팀이라고 봤었을 때는 이 승점 1점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위가 확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교체수를 용병수를 쓰면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세가 확 꺾이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다는 게 광주가 승점을 많이 잃은 요인이고요. 물론 뭐 동계 때 주전으로 생각했던 뭐 김종우, 이찬동, 김원식, 이한샘, 펠리페 척추 라인이 부상 뭐 또는 이적 등의 이유로 싹 나간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해해야죠. 네.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지만 그럼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했냐? 여기는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시즌 중간중간에 뭐 감독과 선수들이 케미가 좋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뭐 성적이 안 좋다 보면 의뢰 뭐 주전 밀린 선수 불만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잘 잡지 못한 것으로 저는 좀 파악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순민 선수 중간에 기용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허율, 윤평국도 반짝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들은 구멍을 막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김원 감독이 만약에 이 멤버로 포항을 잡았다 하면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까지 밀어주는 그런 패턴을 반복했는데 뭐 감독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반짝 활약한 선수가 말 그대로 반짝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책임을 고스란히 감독이 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세 경기째 그 선수가 잘 못하니까 또 바꾸려야 된다면 기존에 있던 선수 중에 동기부여가 떨어진 선수를 다시 내보내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김종우, 이찬동이 돌아와서 경기력이 좀 더 좋았어요. 네. 좋아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부여집니다. 이 얘기가 결정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사실 좀 할 정도였는데 네. 몰수패 이야기 이때 아마 광주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네, 9월 18일 제주전인데요. 그 전까지 3승 1무 좋은 흐름을 탔습니다. 맞아요. 이날 경기도 1대1 스코어였어요. 그렇다는 말은 무패행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교체 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돼서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뭐 대기심 탓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심판 탓도 있어 보이지만 그 이전에 코치진에서 횟수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김봉지 투입했을 때 제주 스태프가 뭐지?
바로 알았다 그래요. 바로 보고했다 그래요. 근데 몰랐던 거는 오히려 광주 코치진이었다. 감독을 포함해서. 결국 이때 몰스펠 당하면서 이 경기 포함 내리 5연패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최하위가 완전 굳어지죠. 공교롭게 제주가 이 승리 발판 삼아서 아침 진출권까지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는데 뭐 서울전 역전패도 뭐 결정타였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몰수패한 제주전부터 사실상의 녹다운 상태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뭐 수협 갑자기 잡고 정규리 마지막 경기였나요? 그리고 포항도 이기면서 반전하나 싶었지만 이것은 희망 고문에 좀 가까웠다. 예, 올라가려면 다른 팀의 어떤 성적이 기대해야 됐기 때문에 구단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팬들은 몰스페랑 또 이단어 조나탄. 예. 조나탄. 이게 조나탄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 거. 그리고 펠리페를 왜 그때 보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 외국인 선수 문제 좀 전체적으로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일부러 맨 뒤로 뺐는데요. 광주는 지난 2년간 뭐 승격하고 일부 좋은 성적을 낸 데는 일단 펠리페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펠리페가 3억 원대밖에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정말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밀리치가 거구 스트라이커의 뭐 계보를 잇고 있는데 밀리치보다 연계도 잘 되고 빠따도 좋은 한 수이죠. 예, 완성도 높은 공격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광주가 펠리페 연봉을 눈치껏 좀 올려주긴 했지만 가까이 있었던 윌리안 같은 선수들이 이제 경남으로 가면서 받은 연봉을 알고 있고 또 K리그 전북 울산과 같은 팀과 중국에서 입질이 오는 걸 알고 있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광주와 언제 헤어질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는 보낼 타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바이아웃 400만 유로를 계속 고수했습니다. 제가 썰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네,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 거고 또 브라질 클럽과 반반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는 벌 생각으로 이렇게 버텼던 건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400만이 아니라 200만 유로 정도 우리가 사겠다는 국내 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광주 내부에서는 6개월 뒤, 1년 뒤까지 버텨도 가치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쭉쭉 떨어졌죠. 결국은 200만 유로대까지 내려갔고 그런 과정에서 전북은 뭐 일류첸코 사고 여러모로 둘 다 손을 뗐습니다. 중국 오퍼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즌이 시작됐고 조나탄은 뭐 태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뚜렷한 부상 부위가 없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늘어나면서 여러모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도에서 손을 내밀었죠. 일정한 이적을 주고 조나탄 임대로 우리 좁아보자. 그렇게 이적이 성사됐는데 그러니까 조나탄의 어떤 높은 연봉을 청두가 보전하니까 결과적으로 한 30억은 번 것이다. 이렇게 좀 자유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나탄이 이름값에 어울리는 활약을 했을 때 일이고 사실 모험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조나탄이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뒤에 1년 넘게 공식전을 뛰지 못한 상태였고요. 결국은 조나탄은 계속 그 훈련했다가 또 다치고 또 했다가 컨디션 떨어져서 훈련 못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시즌 막바지가 돼서야 컨디션을 되찾았습니다. 돌아보면 어차피 펠리페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좀 불가능했고 조금 더 판단을 일찍 내려서 경기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를 조금 더 일찍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뭐 무릴로 선수를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성남 지금 보면 최근에 뭐 밀리치가 부진하지만 12골 넣었습니다. 서울은 팔로세비치가 9골 4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다른 능력을 가진 외국인 공격수가 있으면 팀이 확실히 힘을 받습니다. 말씀드렸던 두 팀은 잔류를 했죠. 근데 강원과 마찬가지로 광주에 부족한 것은 바로 그 외국인 공격수였습니다. 사실 누구나 강등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서울이 될 수도 있었고 뭐 성남이 될 수도 있었고 강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광주의 더 큰 문제는 뭐냐? 과연 재정비에서 내년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사실 바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력을 지키면서 바로 올라왔었고 그렇게 하지 못한 팀들은 지금 오랫동안 2부에 남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센 폭풍에 직면할 거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엑소더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선수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일단 엄원상 올해 국대급으로 좀 성장을 했고 빅클럽이 노리고 있고 노릴 만한 그런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도 가장 큰 이적료를 안길 수 있는 선수니까 오퍼가 온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뜬 선수 중에 엄지성도 있죠. 이 선수는 22세 어드밴티지가 있어갖고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김주공, 뭐 김종우, 이찬동, 윤보상, 여봉은 경험도 있고 실력도 갖춰서 지금 주가가 높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광주도 이 모든 선수를 잡지는 못할 거란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2부 리그이기 때문에 선수들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떠날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감독 거취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일단 2년 했는데 올해 성적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가 작년 겨울에 좀 추위를 좀 많이 탔잖아요. 광주시가 개입하면서 분위기도 조금 뒤숭숭했고 여러모로 그런 과정에서 감독 선임해서 시즌에 임했지만 올 겨울에도 작년보다 저는 더 추우면 추웠지 더 따뜻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내부적으로도 뭔가 단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저 선수들은 강등이 결정나기 전부터 많은 팀들이 노렸던 선수들인데 네. 강등이 결정이 나면서 지금 훨씬 더 시끄러워진 상황이고요. 몇몇 선수들 지금 뭐 벌써 접촉하겠다는 구단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발 엑소더스는 다음 시즌 또 K리그 판도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 계속 주목하면서 제가 썰 시간 때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왜 강등됐나 제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끌었는데 어쨌든 광주 잘 돼서 언젠가 다시 뭐 K리그 1으로 복귀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계속되니까요. 좌절하지 말고 또 올라오면 됩니다. 네, 그때도 2부 리그에서 잘 올라와서 또 6강 안에도 들었잖아요. 네. 네, 광주 팬들 다시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뿔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